여러분, 내일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이 낡아서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본 결과입니다마는 한글의 한, 이것은 좀 널리 알려진 그 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삼한, 마한진한 변한 할 때 삼한, 그리고 대한제국 할 때의 한, 이거 여기에 썼던 한국이죠. 대한제국을 줄이면 한국이 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할 때도 한이 되죠. 그 한자의 이 한자죠. 한. 이 한자의 한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글 할 때 한글은 한 더하기 글, 이거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한글은 바로 한민족의 글을 의미하는 한자와 글을 순우리말 글, 이것을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그리고 가장 그 위대한 보물은 한글이 틀림없고, 이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이 정체성을 가장 크게 오래 대변하는 보물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보물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께 가없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가없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세종대왕 만세! 그런데 이 만세의 정확한 시간은 딱 1만 년 뿐이니까 만세 취소. 세종대왕 억세! 만 다음 억도 아니죠. 억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종대왕 영원! 이렇게, 세종대왕 영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본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도입니다. 이도. 이자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오야 리자죠. 리자. 그리고 도자는 여러분 우리 이도인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 모두 이 정조대왕, 정조, 발을 정자, 이 정조대왕의 이름이 이산이죠. 이산이라는 것을 다 알죠. 대부분 알죠. 그런데 정조대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세종대왕의 이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도. 이 태종 이방원 알죠? 태종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위로부터 삼형제만 치면, 삼형제만 친다면 순서대로 쳐볼게요. 순서대로 쳐봅니다. 쳐보면 양녕대군이 이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디자를 하고 이시자를 하면 이것이 이제라고 읽어요. 이제고, 효령대군은 바로 여기 또 오디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충녕대군이 뒤에 세종이죠. 세종께서는 여기 오디자에 오디자변에 여기 도자기 할 때 요 왼쪽 오른쪽에서는 요거 이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뒷날에 보면 이 오디자인데 뒷날에 보면 많은 자료들이 세종대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 보면
이 어디자가 아니고 이거 여러분 보일시자 있죠. 보일시. 이 편방으로 쓸 때는 보면 이렇게 쓰죠. 어디자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 하나,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보일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의 이름에 쓰였을 때는 이게 귀신 기자입니다. 신령스럽다, 보이다는 보일시가 아니고 이럴 때는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세종대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이 오대자로 된 것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오대자로 됐어요. 그런데 이 원래는 이 삼형제 아니라 여러 형제 중에서 이 기자를 쓰는 분들이 보니 원래는 이 보일시자, 이 오디자 이거를 썼다가 뒤에 와서 이것을 한 점을 줄여서 이 귀신기 이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고쳤어요. 처음에는 이걸 썼다가.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원래는 이렇게 옷소매를 뜻하는 이걸 썼다가 뒤에는 이걸로 고치게 됩니다. 세종대왕 본인은 이걸 쓰셨고 본인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고친 줄 몰랐을 거예요. 양녕대군과 효녕대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걸 썼는데 뒤에 이렇게 고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녕대군이 여러분 이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자 그리고 효령대군이 이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이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세종대왕의 손자인 소양대군이 손자가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죠.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소양대군이 이 자기 조카인 누굽니까?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 뒤에 사륙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지고 이 세조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밀고자에 의해서 들켜서 숙청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 해인 1456년에 말이죠. 이 사건을 이 영모 사건을 해결했다고 해서 공신회명록이라고 공신회명록.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뒤인데 공신회명록에 보면 양녕대군과 이 효령대군의 사인이 수결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결이라고 해서 뭐냐면 수결인데 이게 요즘 말로 사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관료들이나 뭐 학자들은 이 수결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수결이 있었어요. 이 수결을 하고 자기 이름을 써 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양녕대군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 제자 이렇게 되어 있고 효령대군은 바로 역시 오드자에다가 이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쓴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 분 다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이 도자를 쓰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것을 전부 후세에 언제인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전부 다 보일시자로 이렇게 고친 걸 보여요. 하여간 이 사정은 그런 사정이었고, 이 여러분 한자는 한 글자가
상당히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참 많죠. 그런 특수한 글자인데, 이 뒤에 고친 이름으로 보이는 이 세종대왕 이 도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신, 그리고 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신이 바로 도고, 복이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신처럼, 위대하신 신처럼 우리 한민족에게 영원한, 신처럼 한민족에게 영원한 복인 그러니까 이 한글을, 우리가 요즘 쓰는 한글을 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신 분의 이 이름에 딱 걸맞는 글자가 바로 도자죠. 아까 어디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어디자로 하게 되면 옷소매 도자예요. 별로 의미가 없죠. 잘 고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종대왕 본인은 모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이 언문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글자를 쓰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순한문을 쓰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순한문,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다. 특히 또 문언문, 우리는 백한문이 아니라 문언문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 대중사회의 문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때, 이거 한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자. 특히 중국의 위대한 문호인 작가 노신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한자 이거 안 된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로마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저항과 문제 제기가 워낙 많으니까 포기하고 절충한 것이 이 복잡한 획수를 대량으로 줄인 바로 간화자입니다. 간은 간단하다 할 때 이 간화자지요. 이 간화자, 간화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화자는, 여러분, 근데 간화자를 말입니다, 간체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도 이 간화자와 간체자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간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간체자는 한자가 만들어지던 3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좀 복잡한 글자는 좀 줄여 쓰려고 노력했는 겁니다. 이게 벌써 간체자는 3000년의 역사가 있고, 간화자는 뭐냐면 1956년, 얼마 안 되죠. 1956년부터 시작해서 1981년에 완성된 중국의 현행 국가지정 표준 자체, 이것이 바로 간화자예요. 그래서 모든 언론 신문이나 잡지나 혹은 일반적인 책에는 전부 간화자를 사용한다는 이렇게 법률을 제정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한자가 하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께서 언문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월남처럼 이 표문자인 알파벳을, 로마자 이것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로 갑시다. 이것을 이렇게 아리랑 고개로
갑시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예, 아리랑 고개로 갑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표기법이 좀 쉽지 않고 갑갑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 아리랑 고개로 갑시다. 아리랑, 이거 얼마나 친숙하고 좋아요. 아리랑 고개로 갑시다. 이렇게 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 그건 그렇고, 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글을, 이 내일이 한글날인데, 한글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부터 2023년 지금부터 꼭 111년 전인 1912년에 주시경 선생이 한글갈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11년 전 이전, 그러니까 이 한글이 창제된 지가 벌써 600년이 가깝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 기역, 니은, 띠, 리을 처음에 만들 때 28자죠. 뒤에 4글자를 안 쓰고 24글자로 쓰는데 4개의 그 글자를 쓰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언문, 바로 이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문이라고 불렀어요. 네. 훈민정음보다도 언문이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문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문에 대한 이 오래고 질기고 잘못된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풀어야겠다고 이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또 언문 외에도 사람들이 아헷글, 아이들, 아헷글, 암클, 여자들이만 쓴다고 암클, 이런 또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아헷글, 암클, 이것은 좀 비하시키는 의미가 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여간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이 언문 28자를 만드시고, 이를 만든 원리와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달아놓은 책 이름이 여러분 놀랍게도 훈민정음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책. 훈민정, 이 책이 얇은 책 한 권입니다. 이게 훈민정음 되어 있죠. 이게 원본을 그대로 뭘까요? 저렇게 복제한 것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훈민정음. 이겁니다. 맨 앞에 한번 볼까요? 네. 세종의제 훈민정음 나라 말싸미 중국과 달아,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훈민정음. 이 책이에요. 이 책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보물이죠. 500년 이상의 우리 민족의 대부분의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적어놓은 어마어마한 양의 실록,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인 1443년.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친히 언문 이렇게 써 있어요.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중간에 길게 좀 생각하고,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여기서 여러분 문자에 관한 것 그러는데, 이 문자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란 말싸미 문자와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문자와 달아.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자라, 요즘 말로 한자와 달라. 한자 한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한문과 달라서,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한자라는 말은 이 원나라 때에 생긴 말이고, 한자. 이 문자라는 것은 이미 고대에, 기원전에, 오래전부터 이 한자를 문자라고 불렀어요. 뭐 다른 몇 개의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해자,
설문해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허신이라는 동한때의 학자가 지은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문자라는 것이 바로 한자를 의미하는구나. 나란 말씀이 문자와 달아 하면 바로 한자와 한자 한문과 달라, 이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생략하고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리어, 이 리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리어, 이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예. 리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가 있고, 뭐 닭우는 소리, 뭐 개짖는 소리, 이런 거 전부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꽃기어, 뭐 멍멍 다 할 수 있다 그것이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뭐 28글자밖에 안 되니까,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여러분, 한자는 몇 글자인지 아시죠? 10만 자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록에 있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언문 28자. 언문 28자를 지었다. 예. 그러고 보니 언문, 훈민정음, 좀 줄인 정음, 이것은 요즘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한글의 본이름인데, 예? 본이름들인데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은 이 세종대왕이 지은 책, 그러니까 저서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서의 이름이기도 해요. 예.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언문의 언, 이 언이라는 뭐냐? 이 말씀 언변에 이 선비 언자로 썼죠. 말씀은 선비 언자. 이 언문의 이 본뜻은 이게 뭘까요? 언문의 본뜻은 뭐냐 하면 말이죠. 예.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이게 바로 언문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은 뭐냐면 전해오는, 예, 전할 전자죠. 전해오는 말, 전언, 이게 언문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옛말인, 예? 옛말 속담. 속담은 이미 옛날에 지어진 것들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속담인데, 속담은 말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듣는 쉬운 말이라는 이것이 속담입니다. 네. 누구나 다 알아듣는, 예, 누구나 다 알아듣는 속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속담. 예. 그리고 이 참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의 이 경험과, 예? 경륜까지도 무르녹아 있으면서도 누구나 알아듣는 속담이 바로 이 언의 본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속담, 수많은 속담 하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죠. 속담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주 이 철학적인 이치를 다 담고 있는, 누구나 이해하는 그런 말이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달리 말합니다. 누구나 알아듣는 속담이 바로 언의 본뜻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분 언자는 말이죠. 야, 이거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게 언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말이죠. 말. 이건 뭡니까? 여기 위에는 걸을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 원래의 모양은 활궁입니다. 그리고 이 문과 무, 이게 활궁은 무사들이 문무를 겸한 사람이 바로 언이에요. 언.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뭐냐 하면, 예, 혹은 안이라고 발음이 되는, 혹은 안이라고 발음되는, 이것은 원래는 언덕, 예, 언덕이라는 뜻인데, 절벽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발음부호로 쓰여 있어요. 발음부호로만. 그러니까 문무를 겸한 사람을 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비언이라고 그러는데, 선비는 원래 선비는 무사가 변한 것인데,
문사, 무사를 다 포함한 것이 사죠. 사가 글만 하는 선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사는 원래 뜻은 무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요 부분이 뒷날 요 부분이 변해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빛이 난다. 예? 이 3일 빛날 3자인데 예? 요 쓸 때는 이렇게 쓰니까 좀 힘이 드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를 또 이 줄여서 간략하게 쓴 것이 이렇게 이 글을 문자 아니고 설리잡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원래 뜻은 원래는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자가 이 문무를 갖춘 훌륭한 사람,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잘난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언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후세에 남아가지고 널리 유포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속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이런 말이죠. 어린 백성이 수비 쉽게 익혀서 날이랑 일상생활 속에서 씀에 편하게 할 따릅니다. 세종대왕이 바로 언문을 창제한 이 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바로 어린 백성이 수비니게 날로 편하게 할 따릅니다. 이렇게 바로 이거 뭘 두고 한 말이냐? 언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기 쉬운 이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습 사인인 이습 그리고 편어일용 바로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그 세종대왕의 말씀이잖아요. 편어일용 하여금사 시울 익힐습 편리하다 아주 편하게 쉽다 뭐뭐에 일용 날로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편하게 하는 이게 바로 언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언문을 만드신 겁니다. 언문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세종대왕과 아까 조선왕조실록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과 여러 신하들이 이 언문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주 쓰고 있음을 실록을 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쉬운 글자 아주 배우기 쉽고 머리 좋은 사람은 몇 시간만 배우고 머리 아무리 나빠도 하루 이틀만 배우는 그 쉬운 글자이자 이 나랏 말쌈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구어 말을 적는 언문의 상대어는 뭘까요? 어려운 글자인 문자 쓴다 그러잖아요. 문자가 바로 오랫동안 쓰이던 한문을 지칭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는 한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한문인 것입니다. 한문은 어려워서 누구나 다 알고 사용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한문을 다 아는 사람은 고금을 통틀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문자죠. 예. 날고 긴다는 무슨 세계적인 한문학자라 하더라도 10만자 한문 한자 가운데서 만자를 안 알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자 아는 사람은 커요. 예,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좋은 뜻을 담은 특히 이 민주사회에 민주주의 시대에 알맞는 이 좋은 뜻을 담은 언문을 창제자인 세종대왕께서도 즐겨 쓰셨습니다. 실록에 보면 처음부터 언문을 정음이란 말, 훈민정음이란 말 잘 안 나오고요. 늘 계속 신하들과 얘기할 때도 계속 언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글, 언문을. 그 언문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낮춰보기까지 한 것은 어떤 그럴싸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 후손들의 착각과 잘못인 것입니다. 언문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언문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우리말을 적을 글자를 만드시고 이를 언문이라 하셨고, 그리고 좀 엄격히 구분하면 정확한 한자음을 예, 이 중국과 너무 다르게 발음하니까 정확한 한자음을 표기할 때에는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음. 이 틀린 발음을 바로잡는다. 바른 소리, 바른 발음,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오렌지 주스 할 때 오렌지 하는데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오렌지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오렌지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RNG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문, 한자, 세종, 문자, 영의정, 혹은 이런 재상, 이런 말을 원래 한자 말인데 중국에 가서 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한문은 한원 해야 되고 말이죠. 재상은 짜이샹 해야지 재상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오렌지라고 하지 말고 아린지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발음을 바로 잡는데 이른바 언문 28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 정확한 발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이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 언문의 기능을 중요한 기능 하나로 생각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풀이한 책을 훈민정음, 여러분 소개하죠. 훈민정음이라 하셨고, 이를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제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지금 맞는 소리냐? 지금 무슨 헛소리냐? 하시겠지만, 조선 왕조실록 세종 때의, 세종 때의 기록을 세종대왕이 이 언문을 만드실 때의 상황과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수긍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늙은 나이에 일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조선왕조실록 우문 옆에 이 조선왕조실록 현대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이 번역된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록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재미있는 교훈적이고 정말 이 어느 시대를 살면서도 꼭 알아야 될 보물들이 막 가득 들어있어요.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 글을, 우리 민족만 쓰자고 만들어낸 그 글을 이 한글이라고,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렀고, 또 조금 지나서 보편화되기까지의 대개 한 500년 가까이 이 글을 우리는 언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호칭이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순우리 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용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도 훈민정음 혹은 한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언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종대왕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 한글날을 맞으면서 이 언문에 관한 아주 오래고 어떤 의미에서 황당한 오해에 관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따가운 비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책해 주시고 제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